자, 모두가 명절을 즐기는 설 연휴. 암호화폐 시장도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고요함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꼬리 리스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휴 동안 시장, 과연 조용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게 혹시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자료를 뜯어보면 정답은 둘 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양면성,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섹션이죠. 바로 고요한 연휴의 함정입니다. 아니, 다들 쉬고 거래도 없는데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대부분은 안심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부터 왜 조용한 시장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시장인 한국이 말 그대로 셧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업비트, 빗썸 같은 우리 주요 거래소들 거래량이요. 평소보다 무려 30에서 50%까지 뚝 떨어집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유동성 증발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유하자면 시장의 피가 싹 마르는 거예요. 체력이 그냥 바닥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평소 시장은 아주 깊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래 같은 큰 주문이 들어와도 그냥 작은 물결 정도만 치고 말죠. 그런데 연휴 시장은 어떠냐? 물이 얕게 찬 수영장 같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엄청난 파도가 출렁이는 거죠. 왜냐? 바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얕아진 시장에서는 정말 극과 극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케이스. 대부분의 연휴가 그렇듯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두 번째, 하이 리스크 케이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악재가 이 얕은 시장을 턱 덮쳤을 때,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올해 설 연휴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 시장 이벤트들이 마치 완벽한 폭풍처럼 딱 이 시기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왜 위험이 증폭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2월 16일 월요일, 한국은 설 연휴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쉬어요. 전 세계 유동성의 양대축이 동시에 멈추는 말 그대로 글로벌 유동성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19일 목요일 새벽 4시, 한국 투자자들이 슬슬 깨어나서 시장에 복귀할 바로 그 시간에 FOMC 회의록이 딱 공개된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꼬리 리스크가 극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꼬리 리스크.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확률은 아주 낮은 이벤트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터졌다 하면 그땐 그냥 손실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박살내버릴 정도의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원래부터 뚱뚱한 꼬리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게 그냥 그래프 모양이 뚱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상 밖의 폭등이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통계적 예측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평온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DNA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위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대응법,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비행 전 점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유동성이 마르기 전, 그러니까 늦어도 13일까지는 이걸 끝내라고 강조합니다. 총 4단계 계획인데요. 첫째, 레버리지 최소화. 고위험 포지션은 연휴 전에 줄이거나 아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스탑로스 폭 넓게 잡기. 괜히 잠깐 출렁이는 거에 청산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셋째, 현금 확보.
연휴 끝나고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총알을 준비해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 핵심 매수 구간 미리 정해놓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오면 산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연휴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5가지 핵심 신호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19일 새벽에 나올 FOMC 회의록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인 6만 달러를 잘 지켜주는지,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 뉴스나 김치 프리미엄이 이상하게 튀는 현상, 마지막으로 ETH 덴버에서 나오는 굵직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번 분석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뭘지 핵심 결론을 한번 짚어보죠.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 터진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것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휴에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단지 평소보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게 핵심인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이 고요한 연휴에 숨어있는 꼬리 리스크에 정말로 대비가 되어 있는가? في أكبر